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심장이 덜컥 주저앉게 만드는 충격적이면서도 공포스러운 사연이 있습니다. 혀를 내두르며 소름이 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안타깝고 가슴 아픈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여러 감정을 느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30대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연애를 5년 정도 하고 부부가 됐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도 했지만 우정과 의리로 서로의 곁을 돌봐주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시댁 식구들과 친해지면서 손이 동서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신 뒤로 집안의 여성은 저와 동서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서와 저 둘이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쇼핑도 하고 외식과 티타임도 가지며 온갖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과 동서도 자주 어울렸습니다. 둘 다 운동을 좋아해서 골프도 치러 다니고 술을 좋아해 형제끼리 속사정을 털어놓으며 자주 진지한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녀를 완전히 가르고 다닌 건 아니에요. 동서 부부와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동반으로 캠핑하러 다녔고 때때로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진묵을 다졌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사업가인데 아무래도 자기는 내조가 필요하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설득해서 주부로 살기로 했습니다. 동서 역시 주부이긴 했는데 돈이 많은 부자 주부였습니다. 태어나길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살았다고 해요. 동서 아버지가 사업체를 여러 개 하셔서 갖고 싶은 건 다 가지면서 살았다네요.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큰 상가를 물려받아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임대료만 해도 억수리가 날 만큼 가치 있는 상가의 주인이었죠. 그래서 동서가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쇼핑하면 꼭 제 것까지 사주셨고 제 친정 부모님 생신에 돈봉투를 주며 축하해주기도 했습니다. 동서는 금전적으로도 많이 베풀었지만 마음도 참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데다가 제 이야기를 항상 귀 기울여주고 조언과 격려를 많이 해줬답니다. 하지만 이런 동서에게도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 엄마를 20년 가까이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 아버지는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떨리는 일이 생겼다며 부탁 하나를 해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동서, 나 이번 주 일요일에 엄마 만나기로 했어. 근 20년 만이야. 그런데 혼자 가려니까 너무 떨려서 안 될 것 같아. 동서가 나랑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동서가 내 옆에 있으면 하나도 떨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예, 저는 깜짝 놀라기도 했고 축하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만나기로 하셨어요. 정말 잘했어요. 생각 잘 하셨어요. 며칠 근심이 가득 차 보이더니 어머니 때문이었군요. 당연히 제가 같이 가야겠죠. 제가 형님 동생이니 형님 어머니는 저한테도 어머니 아니겠어요? 저도 그동안 형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정말 잘 됐어요. 역시 동서는 내 부탁 들어주는구나. 고마워. 동서 대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주말에 엄마랑 셋이서 좋은 데 가자. 그래서 일요일에 동서와 동서 모친을 만나러 갔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카페에서 모녀가 상봉했는데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수다스럽게 굴면 안 될 것 같아 똑같이 진중하게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동서 모친은 고생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동서 부친과 이혼하며 위자료를 거의 받지 못하고 나와 홀로 식당에서 평생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주연아, 미안하다. 그런데 엄마가 널 일부러 찾지 않은 게 아니야.
가진 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한 거야. 엄마는 보다시피 이러고 살아. 평생 힘들게 일하기만 했지. 털어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 앞에 나타날 수 없었어. 이런 꼴을 보이기 싫었거든. 그런데 네 아빠가 돌아가신 걸 얼마 전에 듣고 내가 사무치게 보고 싶더구나. 늦었지만 널 꼭 보고 싶었어. 모친 말에 동서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돈 같은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라는 존재가 그리웠다고요. 초등학교 때 헤어지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를 아세요? 돈이 없다, 가진 게 없어서 못 왔다. 이런 거 다 핑계라고요. 미안하다, 주연아. 엄마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가 봐. 아무래도 난 널 만날 자격이 없던 것 같아. 그만 일어날게. 바로잡고 해결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항상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는데 그는 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직장인과 별 차이가 없다는 듯 겸손한 태도로 말해왔었는데 통장을 확인해보니 그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때부터 돈 관리를 재미있게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사치를 부리거나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진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적정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거의 매일 어울리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물었더니 동생이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느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동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깊게 물어보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가 저를 만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과 다투는 게 아니라 뭔가 제게 쌓인 게 있는 건가 싶어서 서운했고 그게 찝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동서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주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에 와달라고 했는데 동생이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재수 씨에게 먼저 연락해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락했더니 형님이 사고를 당한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뛰쳐나가서 동서가 수술을 받는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동서의 상태를 물었더니 고비는 넘긴 것 같지만 깨어나는 것은 환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운명을 맡기자고 하더라고요. 보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저와 밥을 먹던 동서가 수술을 받고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게 모두 꿈만 같았습니다. 밤을 쥐새우며 기다려봤지만 동서는 계속 눈을 띄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중환자실에서 일반 1인실로 옮겨졌는데 상태가 호전돼서가 아니라 치료할 게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서는 수술을 받고 뇌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식물인간이 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봤지만 동서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에 작성한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최근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의 자산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을 재미있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적정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친구 동서가 어떤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동서가 사고를 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사 선생님이 동서의 상태를 물었더니 고비는 넘긴 것 같지만 그래도 환자의 몫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식물인간이 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있으시죠? 갑자기 기억이 떠올라서요.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생각났다. 아예 뭐 크게 싸운 건 아니고 작은 일로 좀 다퉜죠. 이 집사람이 제 카드 내역서 보고 괜히 오해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 성격 아시죠? 저한테 막 소리 고래고래 질러서 제가 홧김에 집을 나왔죠. 그런데 다음날 오해를 풀고 잘 해결했습니다. 저랑 집사람은 바늘과 실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표현을 자주 못하긴 했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했다고요. 제가 병원에 계속 있는 걸 보면 모르시겠어요. 아주버님의 말은 믿기지 않았어요. 동서가 그런 사소한 일로 기운 빠질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분명 뭔가가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병실을 들어올 때 입술이 웃고 있던 게 자꾸 생각나서 불쾌했어요.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일어날게요.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네요. 약속이요? 아니, 그럼 얼른 가보셔야죠.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혹시 제 아내를 위해 뭔가를 해주려는 건가요? 아,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얼른 가보세요.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재수씨 또다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병실을 나와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깨어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누군가 동서 목소리를 흉내낸 건지 변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투도 약간 다른 사람인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뭔지는 이 병실 앞을 지키고 있으면 뭐라도 나올 것 같아 몸을 숨겨가며 아주버님이 뭘 하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병원 복도에서 조금 전 아주머니한테 맡았던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 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비상계단을 향해 몸을 숨기고 눈만 병실과 복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동서 병실로 낯선 여자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진 모르겠지만 아주버님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고 치발을 들고 병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아주 조금 열고 엿듣기 시작했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말이죠. 자기야, 나왔어. 그런데 아직이야. 이제 곧 끝날 거야. 방금 재수씨 왔다 갔거든. 1층 부동산에 인연 어미가 와 있는 걸 조금 아까 확인도 했고 곧 건물 명의를 인연한테로 돌릴 거야. 야오. 그럼 이제 끝이네. 이 송장년 면상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지? 자기야, 내가 큰 공을 세운 거 알지?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으로 인연 목소리로 맞춰서 아주 똑같이 연기했잖아. 자기, 재수가 나 믿은 거 맞지? 그런 것 같아. 조금 전에 그년이 왔다 갔는데 별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아? 인연이 잠시 정신이 돌아왔다가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 왜? 어쨌든 조금 있으면 모든 게 끝나. 20층 상가가 인연 명의로 돌아오면 바로 조남사 시켜달라고 해야지. 그럼 그 상가는 남편인 내 자지가 된다고. 오빠, 그럼 우리 하와이 가서 사는 거야. 아싸. 이제 자기도 송장년 앞에서 쇼하는 거 다 끝났네. 이게 몇 달째야 지겨워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쇼에서 별다른 의심받지 않은 거라고. 너랑 내가 바람 피우다 걸려서 집에서 싸우다가 인연이 헷가닥한 거 아니야? 그걸 덮으려고 아파트 계단에 굴러버린 거고 내가 그때 회사에 있다고 알리바이를 꾸며서 그냥 넘어간 게 신의 한 수였어. 내 직원들이 입을 맞춰주지 않았으면 경찰한테 의심받을 뻔했다니까. 어쨌든 이제 다 끝났어. 지금쯤 1층 부동산에서 재수년이 명의 변경하고 있을 거야. 이제 끝이라고. 웃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 눈치챘지만 동서가 지금 식물인간이 된 것이 그의 짓이라는 것에 끔찍하고 역겨웠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리지만 억지로 참아가며 동영상을 모두 찍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병원 밖을 나가서 1층 부동산에 있는 동서 어머니를 불러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저랑 경찰서에 가요. 아니, 경찰서란요. 무슨 큰일이길래? 어머니 다른 사고가 아니었어요. 사건이었다고요. 가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어서요. 저는 동서 어머니와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서 사고 현장을 조사했던 형사를 찾았어요. 그는 저를 한 번에 알아봤고 아직 동서가 깨어나지 않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가져온 걸 좀 봐주세요. 제 형님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에요. 일단 이것부터 들어보세요. 제 핸드폰은 모든 통화가 녹음되도록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목소리가 녹음된 걸 형사와 동서 어머니가 같이 들